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컵TV 조현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경기를 중계하고, 네, 그리고 잠깐 집에 와서 쉬다가 이제 언더독 촬영을 하러 가야 돼서 집에서 이렇게 찍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 정말 코트 비전이 엄청나고 디시전 메이킹 환상적이고 패싱 센스가 죽여준다. 여기에 또 하나, 잭슨 헤이즈는 진짜 2024-25 시즌에 귀인을 만났다. 돈치치, 거기에다가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 자, 이런 멋진 투맨 게임을 지휘하는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주가와 몸값이 함께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오스틴 리브스인데요. 리브스가 저는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루카 돈치치와 멀티 헤비 볼핸들러로 나섰는데, 정말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BQ도 뛰어나고 센스도 훌륭한데 또 싸움딱 기질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스킬풀하다. 정말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레이커스에게는 너무너무 축복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 없는 구간 동안 항상 오스틴 리브스가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스탯 뮤즈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없이 오스틴 리브스가 총 7경기를 뛰었는데 이 7경기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냥 루카 돈치치야. 그냥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기록을 보면 28.4득점, 6.7리바운드, 8.7 어시스트, 스틸 1.3개, 블락샷 0.3개, 그리고 필드골이 47.8%, 여기에 3점이 45.3%, 그리고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무려 3.4개고요. 그 다음에 자유투가 무려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을 내면서 28, 6, 8의 기록을 낸다? 이러면 르브론 제임스가 훨씬 더 편하게 휴식 취할 수 있고 훨씬 더 원활하게 재활 과정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겠죠. 이 기록을 보고 진짜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덴버 너게츠전 바로 오스틴 리브스가 37득점에 어시스트 13개를 기록을 했었는데 덴버 너게츠전 전반에만 22득점에 어시스트가 10개였어요. 자, 이때는 르브론 제임스도 없었고,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볼 핸들러로 나서서 이런 기록을 냈다는 거죠. 자, 물론 레이커스의 동료를 폄하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잭슨 헤이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도리안 피니스미스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거의 G리그급은 아니지만 1.7군 스쿼드를 데리고 이런 기록을 냈다는 거죠. 전반에. 그래서 전반에 20득점 10어시스트는 1996-97 시즌 이후에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코비가 전반에 20득점 그리고 10개 어시스트를 그 이후에 기록을 했었는데 이 전반 20점 10어시스트는 레이커스 선수 가운데 96-97 시즌 이후에는 코비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JGL 레딕 감독도 이런 오스틴 리브스가 예쁠 수밖에 없죠. 몸값 비싸지 않아. 12mm, 13mm야. 그 다음에 잘 다치지도 않아. 또 플로어에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그리고 예쁜 농구만 하지 않거든요. 저는 리브스가 좋은 게 물론 과도한 액션을 통해서 파울을 얻어낼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기술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무시무시한 향상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JGL 레딕 감독이 지난 2월 8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전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전에 오스틴 리브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줬다고 해요. 이 부담은 제가 그냥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리브스에게 오늘 르브론 없으니까 38-8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오스틴 리브스의 기록이 45득점, 7리바운드, 그리고 7어시스트, 여기에 3스틸이었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JGL 레딕 감독이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해서 오스틴 리브스가 45-77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향상심과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감독은 나에게 정말 르브론 제임스 같은 그런 활약상을 바라는 거구나. 내가 그럴 정도의 깜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바로 45-77을 찍어버렸단 말이죠. 저는 이 경기를 기점으로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물론 한 게임일 따름이지만 누군가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또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저런 기록은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으로 봤었고요. 전 NBA 선수이자 제프 티그, 뭐 요즘에 방송 열심히 합니다. 이 오스틴 리브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스틴 리브스는 보급형 루카 돈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급형이라는 단어가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오스틴 리브스가 루카 돈치치급 티어의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급형이라는 거는 내가 그 선수의 볼륨이나 효율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도 그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얼추 맞출 수는 있으며, 이 선수가 빠졌을 때 내가 대체 역할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프 티그의 저런 이야기는 오히려 오스틴 리브스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오스틴 리브스에 대해서 루카 돈치치가 오자마자 리브스를 좀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그때 르브론 제임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치치랑 리브스의 조화, 페어링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둘 다 모두 최고의 디시전 메이커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루카 돈치치가 왔을 때 오스틴 리브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공은 하나인데 리브스도 공이 필요해, 돈치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도 결국에는 내가 손에 볼이 쥐어져야 그래도 더 효율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 선수를 리브스로 봤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대로 둘 다 워낙 머리가 좋고 BQ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디시전 메이킹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 적장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도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듀란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케빈 듀란트와 작전 타임 때 2번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브스는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선수다. 기술과 파워, 그리고 반칙과 자유투를 만들어내는 힘도 훌륭하다. 수많은 기술을 지닌 하이 에너지 모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극찬이죠. 기술도 있어, 파워도 좋아, 머리가 좋아서 파울도 잘 이끌어내, 자유투도 잘 던져. 그래서 에너지 모터다. 이거는 부데노저 감독이 이런 선수를 갖고 싶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역할을 기대했었던 브래들리 빌은 오스틴 리브스보다 몸값이 4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햄스트링 아야해서 후반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부데놀저 감독 같은 유형, 그 다음에 지금의 피닉스 상황에서는 오스틴 리브스가 상당히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자, 그런데 이런 오스틴 리브스를 또 깔아뭉개는 선수가 있습니다. 깔아뭉갠다기보다는 좀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패트릭 베벌리, 전 레이커스기도 하고, 패트릭 베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BA 내에서 최고의 3옵션은 오스틴 리브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챈들러 파슨스가 이에 반박했습니다. 파슨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NBA 최고의 먹튀이고, 그 다음에 NBA 선수 끝나고 나서는 또 교통사고 당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는 말마다 다 틀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2월 20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챗 홈그랜, 브래들리 빌, 폴 조지가 오스틴 리브스보다 더 나은 3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그랜 오케이, 길저스 알렉산더, 젤런 윌리엄스, 그 다음에 홈그랜이니까, 홈그랜은 또 공수겸장이죠. 오스틴 리브스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나은 3옵션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커리어도 아니고 올 시즌 한정으로 브래들리 빌과 폴 조지가 오스틴 리브스보다 더 나은 3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농구를 안 본다는 거죠. 브래들리 빌이 어떻게 지금 리브스보다 더 나은 3옵션인가요? 물론 야투 효율은 좋죠. 야투 50, 3점 40 뛰어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브래들리 빌이 리브스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폴 조지 뛰어야 말이죠. 뛰지도 못해. 야투도 떨어져. 부상을 자주 입다 보니까 결국에는 컨디셔닝 난조, 슈팅 난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폴 조지가 리브스보다 나은 3옵션이 될 수 있는지, 참 챈들러 파슨스는 정말 썩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트릭 베벌리의 이야기가 립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물론 저 말이 100% 맞다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NBA 내 최고의 3옵션이 오스틴 리브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하나일 수 있죠. 다만 브래들리 빌과 폴 조지는 아래쪽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줄 세우기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브스는 몸값이 더 반칙이에요. 일단 이번 시즌 리브스는 26살입니다. 최전성기에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죠. NBA 짬밥도 쌓였고, NBA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 환경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고, 나도 이제 베테랑이 됐고, 4년 차부터는 이제 벳이라고 부르잖아, 베테랑. 그런데 몸값이 12.9mm예요. 13mm 안 됩니다. 여기에
2025-26 시즌 다음 시즌 때 27살인데 13.9mm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 14.9mm입니다. 26-27 시즌 때 옵트 아웃 하겠죠. 지금 리브스가 너무 염가니까. 그런데 올 시즌 포함해서 다음 시즌까지 이런 기량을 지닌 선수를 15mm 아래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진짜 너무너무 혜자 계약인 거죠. 26-27 시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만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는 무조건 리브스 잡아야죠. 왜냐하면 레이커스가 직접 또 드래프트로 뽑은 건 아니지만 투웨이 계약자로 셀렉을 해서 이만큼 키웠고 또 레이커스의 이 지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몸값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음 시즌까지는 굉장히 싸게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28 시즌 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을 겁니다. 일단 운동 능력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고요.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스킬셋 뛰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예쁜 농구 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딪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육탄전을 펼치는데 전혀 뭐 거리낌이 없고 그 다음에 싸움딱 기질도 있고요. 향상심도 뛰어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하고 나서 루카 돈치치, 오슬 리브스 체제로 그 다음에 뭐 좋은 빅맨 하나 데려온다면 저는 레이커스가 르브론 은퇴 이후에 포스트 르브론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를 저희가 뭐 단독으로 다룬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오스틴 리브스의 피닉스전 활약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커스의 미래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지금 몸값이 싸고 루카 돈치치가 들어오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돈치치가 다 받아서 그렇지 리브스도 참 대단한 선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스틴 리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컨텐츠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에 떠나는 여행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바로 저와 함께 떠나시죠. 그리고 저는 라방은 내일 밤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